자,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또 매년 또 출제를 하는데, 뭐 지문 속에 나오기도 하고, 또 바로 출제하기도 하고, 정답 지문을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좀 많이 해두셔야 돼요. 재작년 26회 7회는 정답으로 바로 물었습니다. 자, 개입의 방법.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에서 거기 봤더니 공영개발, 토지 수용, 공공임대 보유제는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하는 제도죠. 또 임대료 규제라든지 공공주택 공급, 또 도시개발사업 뭐 이런 건데, 그 중에서도 주의해야 될 것은 뭐죠? 토지 비축제도.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토지 비축제도 작년에도 또 출제했습니다. 자, 간접 개입은 시장 기구의 골격,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소기의 정책적인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게 간접 개입. 자, 간접 개입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나오죠? 세금 부과 하는 거죠. 취득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거래세를 부과한다든지, 재산세, 종합부동산과 같은 보유세를 부과한다든지, 또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시험에 나올 때 주의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죠. 바로 요거죠.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는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 요거 시험에 정답으로 많이 묻고 있습니다. 자, 26회 7에 정답으로 물었죠. 자, 그리고 요거 위에 토지에 대한 정보를 창출해서 제공해준다는 행정상 지원도 있죠. 또 요즘 금융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규제하기도 해줘.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LTV, 담보인정비율, DTI, 총부채 상환 비율 등이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 좀 잘 구별해 두셔야 되겠고, 또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이용 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는 토지이용 규제가 있는데, 토지이용 규제 대표적 수단 하면은 지역지구제, 그리고 TDR, 개발권 양도 제도인데, TDR은 우리나라에서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 자, 우선 구별을 좀 해두시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7번 문제. 부동산 정책의 수단을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으로 구분할 때 간접 개입 수단에 해당하는 걸 찾는 거죠. 세제 2번, 세금과 관련된 제도가 2번이고 나머지는 전부 뭐죠? 직접 개입. 자, 8번, 간접 시장 개입이 아닌 것. 금융 지원 정책, 조세, 세금 감면 정책, 토지 거래에 관한 정보 체계 구축용 행정상 지원이고, 임대료 보조 다 관련된 토지 비축 정책 2번은 직접 개입. 자, 그런 내용이죠. 자, 또 우리 토지 은행 제도는, 비축 제도는 2009년이죠. 2월 임시국회에서 이 공공 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법률에서 토지를 비축하는데, 작년 정답을 뭘로 물었냐 하면 LH로 물었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토지를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 비축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그걸 알고 있는지 한번 출제를 했고요. 자, 그래서 공공토지 비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내에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토지 비축은 우선 토지 시장에 있어서의 안정을 위해서
수요와 공급 조절용으로 비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뭘로 비축을 한다 하면 우리는 산업단지 조성 용지와 같이 공공 개발용 목적으로 우리는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요, 개념을 많은데 작년에는 아예 한 문제로 출제했고요. 하여튼 지문상에는 뭐를 출제를 많이 한다? 개념. 자, 비축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해서 비축을 합니다.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미개발된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으로 매입을 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보유하면서 비축하다가 어떻게 공공시설 용지를 적시에 공급을 해준다든지, 또 미래에 비싼 가격으로 민간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제도를 우리는 토지 비축 제도입니다. 민간에게 비싼 가격 매각 임대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적시에 공공시설 용지를 공급해 줄 수 있고, 개인의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토지 적성 평가제도 또 작년에 나왔죠.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머리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걸 평가를 좀 해야 돼. 그래서 토지의 입지, 토양 뭐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를 합리적, 개발 보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 토지 적성 평가제도고, 또 작년에 시험에 출제된 게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념이 나오죠. 자,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지가 상승분이 우리는 개발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개발 이익인데, 이건 불로소득이니까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또 뭐를 많이 해요?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념도 있지만 환수 방법이 또 중요하죠. 과세적 수단, 비과세적 수단이 있습니다. 자, 개발 제한구역 지정인데, 여러분 왜 지정하냐 그러면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을 많이 하죠. 긍정적 효과도 있고 부정적 효과도 있어요. 긍정적 효과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고, 그리고 도시 주변의 경작지나 농지의 훼손을 또 방지해서 도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죠. 자, 여러 가지 목적이 긍정적, 부정적 효과 보시고, 또 지역지구제가 또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를 합니다.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이 뭐를 제거하기 위해서? 부. 여러분 시험에는 이걸 뭘로 출제한다? 플러스로 출제를 많이 하죠. 플러스가 아니라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하는 것을 하죠. 자, 시험 문제는요, 요 지역지구제는 공법상의 지문이 많이 출제한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9번 문제로 갑니다. 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이용 규제의 수단은 일반적으로 용도 지역지구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를 설정하는 기준은 토지 이용 계획이죠. 자, 여러분 계획을 실현시켜주는 수단이 지역지구제입니다. 자,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서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정이 아니라 뭐죠?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킵니다. 2번이 정답이고,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서 채택되는 부동산 정책의 한 수단이 지역지구제입니다.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죠. 자, 여러분 하나의 대지에 미관지구, 고도지구, 중복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자, 또 용도구역도 중복 지정될 수 있어요. 개발 제한구역 내에 도시 자연공원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할 건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이 뭐 도시 지역 내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 안 돼요. 왜?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개념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자, 60번, 5번. 지구 단위 계획도 이것도 한 4번 출제한 것 같아.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 계획적으로 우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죠. 자, 5번. 지구 단위 계획 개념 많이 냅니다. 자, 60번 틀린 것.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에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주위에 대하여는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합니다. 토지 선매, 미리 매입을 하는 게 선매죠.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적 거래에 우선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데 보통 협의 매수를 하죠. 2번 맞는 질문이고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의 당사자가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 가격 등을 거래 계약 후 잔금일부터 60일 이내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단독으로 신고하게 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에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쭉 거래 신고 제도 나오는데 거기 잔금일이 아니죠. 계약 체결일부터입니다. 자, 요거는 중개사법 질문인 것 같아요. 토지 적성평가 제도는 토지에 대한 개발 보전 경합이 발생했을 경우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 개념이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토지에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죠. 3번 정답입니다. 61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그러면 금융지원정책은 간접, 직접. 간접 개입. 자, 국토의 계획이 2번은 용도지역인데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밑줄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적 개념.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 요거는 개발제한구역의 긍정적 효과. 자, 양도소득세 제도는 지가의 상승분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 중에서 과세적 방법이죠. 자, 토지정책의 간접이 아니라 토지은행 제도는 직접 개입입니다. 자, 비축 토지의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매입을 할 경우는 정부 자체가 투기자 역할을 하는 경우다. 요거는 단점. 자, 토지 비축 제도의 단점은 또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 자, 또 토지 투기 방지 대책이 없이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을 할 경우는 지가 안등 및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62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이 아닌 것. 자, 정답은 몇 번? 5번이에요. 택지 소유 상한제. 그럼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요 1999년 위헌 판결로 폐지. 그래서 현재 시행 중이 아닙니다. 5번 정답. 여러분 4번의 분양가 상한제는 어디 있어요? 주택법.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제2주택 나오잖아요. 개발이익 환수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고 실거래가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고 토지거래 허가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고 그래서 어디 소속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자, 임대주택 정책으로 갑니다. 자, 임대주택 정책에서 올해 시험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은요.
임대료 규제에서 정답 지문을 묻는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임대료 규제는 정부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를 해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가 있다? 최고 가격제 그리고 최저 가격제인데, 여러분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최저임금제도가 최저가격제인데, 요거는 부동산이 아니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죠. 우리 부동산은 요걸 공부해야겠지. 최고가격제. 예? 우선은 임대료 뭐가 있어요? 규제. 임대료 규제를 다른 말로 임대료 한도제, 임대료 상한제, 그리고 분양가 규제를 분양가 상한제 두 가지. 부동산에 임대료 규제의 목적. 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규제를 하느냐? 자,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줄 목적으로 임대료를 규제합니다. 자, 임대료를 규제하는데 문제는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고, 장기로 가면은 임대주택 공급이 변해요. 장기로 가면. 근데 단기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동이 어려우니까 수요는 기울기가 급한 뭐죠? 비탄력적. 자, 공급량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수요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니까 이전보다 더 늘어서 완만해지는 탄력적이 돼요. 자, 이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뭐가 돼? 균형이에요. 그러면 시장에 균형 임대료가 여기 너무 높다. 예를 들어서 뭐 60만 원 너무 높다. 그래서 이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부는 뭐다? 저소득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뭐를 한다? 규제를 하죠. 그러면 이 규제 임대료 이상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빨간선 규제 임대료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다라는 거고, 시험 문제 주의하겠죠. 최저 가격이 아니라 최고 가격이고, 임대료의 뭐다? 상한선. 그래서 또 무슨 가격? 상한 가격. 또 시험 문제는 또 하한으로 또 출제를 많이 합니다. 하한이 아니라 상한 가격. 아직 지문에 안 냈어요. 분양가 상한제는 상한을 한번 냈죠. 상한 가격. 자, 그러면은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은 고정됐고, 이 규제 임대료 하에서 수요량은 이만큼이 나오죠. 싸니까 수요량은 더 증가했어요. 자, 그런데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초과 수요라고 해요. 초과 수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 이걸 과잉 공급으로 출제했어요. 과잉 공급 정답했습니다. 작년에.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근데 장기로 가면 달라지죠. 어떻게 돼요? 장기로 가면 수요량은 단기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의 자금 투자를 기피하면서 공급량은 뭐한다? 줄어든다. 이 차이가 있죠. 공급량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공급은 이 정도밖에 없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이다 보니까 이 크기만큼 어떻게 돼요? 초과 수요가 더 증가한다.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이 크기보다는 이게 더 증가하죠. 이 초과 수요만큼 임대주택이 부족해요. 그래서 장기로 갈수록 임대주택의 부족 형상이 더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임대주택난이 심화가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초과 수요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블랙 마켓이라고 합니다. 암시장이 형성이 된다. 자, 암시장이 형성되면 어떻게 돼? 이 공급량 수준에서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이론적으로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이죠. 장기로 가니까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이 심각해요. 그래서 장기로 갈수록 기존 임차인은 규제 임대료, 신규 임차인은 암시장의 임대료를 지불하다 보니까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에 장기로 갈수록 소득 분배 불균형이 이 차이만큼 점점 뭐가 돼? 심화가 돼요. 그리고 장기로서는 암시장의 임대료, 빨간 규제 임대료, 임대료에 대한 또 뭐를 형성한다? 이중 가격을 형성한다.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한다. 자, 그러면은 단기에는 균형 임대료와 거래량 곱한 요게 임대업자의 총수입인데 규제를 하면은 균형 임대료 못 받죠. 규제 임대료를 받으니까 요 빨간 부분이 총수입이에요. 그래서 규제를 하면 당연히 임대업자의 총수입은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의 임대소득세 수입도 줄어들어요. 임대업자 수입이 줄어들면 세금도 적게 낼 거 아니에요. 소득세 수입도 줄어드는데 문제는 어느 부분? 이 노란 부분. 이 노란 부분이 원래는 임대인 수입이었어요. 규제를 했더니 이 부분이 임차는 안 내도 되니까 이 노란 부분이 누구에게로?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에게로 100% 완전히 어떻게 돼요?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단기는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 왜? 이 부분이 임차인에게 100% 귀속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장기는 그렇지 않아요. 부작용이 더 많다. 네? 부작용이 더 많다. 장기로 갈수록. 우선 가격 기능이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또 나타나고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유지 보수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란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이거 많이 냅니다. 질적 수준은 저하되고 임대주택을 둘러싼 주거 환경은 악화가 돼요. 또 우리는 규제를 하게 되면 암시장이 형성돼서 높은 임대료가 나오니까 기존 임차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못 가요. 이사 가면 암시장이 높은 임대료를 내리니까. 그래서 규제 임대료 그대로 내기 위해서 계속 거기 살아야 돼.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 기피 형상이 나타나면서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는 거죠. 자, 하여튼 시험 문제 임대료 규제에서 정답을 물을 텐데 잘 봐두셔야 됩니다. 올해도 임대료 규제가 중요해요. 정답 지문과 관련해서. 자, 확인 잘 해두시고요. 자, 63번 문제. 가격 규제 실효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 가격이 이렇게 규제 가격보다 높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시장 가격보다 이렇게 규제 가격이 높게 설정되면 어떻게 돼요? 규제 가격이 높게 설정되면은 이미 균형에 도달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 수요량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번 맞고 2번 2, 3, 4는 다 낮게 설정되는 거죠. 2번 초과 수요, 3번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 기피 형상 질적 수준 저하, 그리고 소득 불균형 장기적으로 심화시키고 5번 총수입은 감소, 증가가 아니라 총수입은 뭐한다? 감소한다. 5번 정답. 이런 거 틀리면은 안 됩니다. 보면은 자, 공공주택 정책으로 갑니다. 공공주택 정책은 시험에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죠. 시험에 나오면 지문에서 뭐가 나올까요?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는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훨씬 싸게 해서 공급해야 돼. 그래야 여기로 이사를 가니까. 뭐보다 민간 임대주택에서의 뭐가 있어요? 시장 임대료가 지금 60만 원이다. 그럼 훨씬 싸게 20만 원에 이렇게 공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싸게 공급하면은 뭐가 되죠? 공공주택 임대료와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가 다르게 공급하죠. 이중 가격을 형성해서 공급합니다. 그러면 이 임대료 차익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죠. 이 주거비, 주택, 임대료에 대한 보조 효과가 있다. 이 지문을 제일 많이 내고요. 자, 그리고 거기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상 용어에서 거기 보시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있죠. 임대사업자가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이죠. 10년이 아닙니다.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이고 단기는 몇 년? 4년, 5년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 요 두 개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죠. 요즘 하도 9월 달에 임대주택 얘기 하도 많이 나와. 등록 뭐 어떤 얘기 나오죠. 8년, 4년이죠. 1번 보세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몇 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는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올해 7월 달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출제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개정되면 좀 잘 나오니까. 자, 임대료 보조 정책에 있어서 그 효과가 있죠.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수요, 공급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무상으로 보조하는 제도야. 그래서 저소득층에 있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조금은 간접 개입 수단이다. 간접. 예. 자, 그런데 보조를 해주면 어떻게 돼? 자,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보조해주면요, 저소득 임차인의 실질소득이 증가를 해요. 실질소득이 증가해서 임대주택이라는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은 부동산은 단계는 변화가 없어요. 단계는 변화가 없으니까 이러한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수요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임대료는 뭐한다? 상승을 해. 임대료가 이렇게 오릅니다. 오르면 기존의 임대주택을 소유한 사람 임대료 상승에 따르는 불로소득 초과 이윤을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윤을 누리니까 공급을 해야죠. 그래서 원래의 임대료 수준으로 하락을 할 때까지 공급이 뭐한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공급은 뭐한다? 증가한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은 이렇게 증가를 해요. 자, 요 지문을 또 우선 많이 내고요. 거기에 43페이지 중간에 우리나라 임대료 보조금 제도의 주거급여법이라는 게 있어요. 주거급여법에 주거급여의 개념이 나오죠.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주거급여라고 하죠. 그리고 주택 바우처 제도는 일종의 주거급여입니다. 뭐를 주는 거야? 임대료 일부를 쿠폰, 교환권이죠. 쿠폰, 교환권을 저소득 임차인에게 교부를 하면 이것을 임대인에게 납부를 하죠. 그럼 임대는 이 쿠폰을 누구에게? 정부에게 제공해서 현금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주거급여죠. 자, 정답은 어디서 묻는 거야? 이쪽이 좀 중요하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64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규제한다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수요량은 뭐한다? 증가하고 공급량은 반대되는 현상 감소하죠. 맞는 지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렇게 이중가격을 형성하므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사적시장과 요거죠. 임대료의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자,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자, 여러분 얘기거든. 수요 곡선에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완만하면은 탄력적인데, 자, 지금 현재 요게 공급이 주어졌을 때, 요게 지금 균형이죠. 자,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어요.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거기 보면은 임대료 탄력성이 작을수록은요 비탄력적. 그럼 비탄력적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해요. 가격의 변화에 대해 증가폭 감소하니까 많이 하락하고요.
비탄력적은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거래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적게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하락폭이 크거든요. 커질 수 있다. 3번. 맨 끝에 맞는 질문 커질 수 있다. 맞고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이죠. 8년. 공공지원 민간주택이 아닌 주택입니다. 자, 만약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면 초과 공급 발생이 아니잖아요. 뭐죠? 높게 책정하면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번 정답. 자, 65번 틀린 것을 묻습니다. 장기 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밑줄은 전세계약의 방식 밑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고 행복주택도 공공임대주택이죠. 젊은 층의 주거 안정하면 행복주택. 또 국민임대주택도 있고 영구임대주택도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이에요. 50년 이상 영구적이고 30년 이상 장기간은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주택 보조 방식은 주택 정책은 생산자 보조 방식, 또 임대료 보조는 수요자 보조 방식이 있죠. 자, 그래서 2번 맞고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죠.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쉬워지고 우리가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임차 가구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은 해당 주거 서비스가 정상제인 한, 정상제면요 소비는 증가해. 정상제면 소비는 뭐한다? 증가한다. 맨 끝에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정상제면 증가. 주택 바우처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죠. 일종의 주거 급여입니다. 자,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은 정부가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또 무주택, 우리는 신규 주택 구입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을 할 때 주택 구입 가격 부담을 낮춰줄 목적으로 분양 가격을 규제합니다. 자, 분양 가격을 규제하면 똑같죠. 자,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 균형 가격이 바로 시장 가격이죠. 균형 가격이 시장 가격인데 이 가격이 너무 높다. 그래서 너무 높으니까 이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죠. 그럼 이 규제 가격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면서 뭐다? 우리는 분양가의 상한선, 상한 가격을 말하죠. 자, 그러면은 이 가격 차이만큼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이득을 얻죠. 전매 차이, 시세 차익을 누리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건설업체는 손해를 보니까 장기적, 단기는 변화가 없고요. 장기적이죠. 항상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에 있어서의 공급량은 뭐한다? 감소를 하죠. 그래서 공급량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수요량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는 초과 수요가 이만큼 발생을 해요. 이 초과 수요는 결국은 아파트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를 유발하면서 장기적으로 뭐를 형성한다? 암 시장이 또 형성이 돼요. 뭘로? 장기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 공급량 수준에서 경쟁을 벌이죠.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이 나타나요. 이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이 가격 차이가 프리미엄이야. 이 프리미엄이 크면 클수록 암시장에서 분양권에 대한 불법적인 전매, 음성적인 거래가 나타납니다. 자, 분양가 규제하면 건설업체는 손해를 본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부실
공사를 초래할 수도 있고 따라서 어떻게 돼요? 주택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 어디서 하고 있다? 상한제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제외주택인데, 자, 분양가 상한제 제외주택에서 2년 전 정답을 뭐를 물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물었습니다. 자, 문제 하나 가겠습니다. 66번. 분양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1번 수익가격 탄력성이 탄력적. 그러면 수익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요, 수요 곡선이 더 이렇게 완만해져. 완만해지니까 초과 수요량은 더 커진다. 맞는 질문. 탄력적은 완만해집니다.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는 뭐가 발생?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2번 정답. 분양가 상한제를 소형주택에만 적용하면은 소형주택은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고 규제를 받지 않은 대형주택 공급은 오히려 확대가 되죠.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규제를 통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분양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의 현상이 암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67번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기존 주택 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킬 수도 있다. 맞는 질문. 상한 가격, 여러분이 최고 가격 상한 가격이 규제 가격보다 뭐다?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가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 암시장 형성되죠. 니은은 틀렸고, 분양가 규제를 통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시행. 맞고, 시장 가격 이상이 아니라 시장 가격 이하로 상한 가격을 설정하는 일종의 최고 가격자로서 무주택자의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기억 디귿이 맞는 지문입니다. 1번 정답. 68번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 구매 수요자들의 주택 우리가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 가격을 주택 법령에 따라 정한 가격을 초과하여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 개념이 나와 있네요. 자, 2번 주택 법령상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이윤, 건설업체 이윤이 저하돼서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맞고, 주택법령상 사업 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의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에 대하여 분양 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자, 5번 주택법령상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틀렸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외주택입니다. 5번 정답. 자, 조세의 귀착과 정가인데, 자, 조세의 귀착이라는 것은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의 문제고, 조세 정가는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우리는 생산자는 조세 일부 또는 전부를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일정 부분 떠넘기는 제도를 조세의 정가라고 하죠. 그래서 귀착과 정가는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요. 누가 많이 부담하고 적게 부담하느냐, 그 얘기를 우리가 의미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이 임차인,
자, 임대주택 시장에서 이렇게 주어졌죠. 자, 주어졌는데 세금을 부과를 했어요. 주택 소유자는 임대인에게 부과하면 이렇게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의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죠. 그러면 가격이 이만큼 오르고 수요량과 공급량, 거래량 감소하죠. 우하향하고 우상향할 때 일반적인 경우죠. 자, 요거는 뭐죠? 부과 전, 재산세 부과 전 우리는 임대료고, 요거는 부과 전 거래량이에요. 자, 그러면은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이 이전보다 더 세금, 임대료 많이 내죠? 그럼 요거는 뭐죠?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이 부분은 누구에게 전가됐어요? 수요자에게 전가되니까 수요자가 부담하죠. 이게 바로 전가된 부분이에요. 그럼 요 임대료 받아서, 요 임대료 수요자에게 이 임대료를 받아서 세금을 납부했어요. 세금을 납부했더니 임대인이 실제로 받는 임대료는 부과전보다 낮아요. 그럼 이 부분은 누가 내는 거야? 이 부분은 임대인이, 공급자가 부담하죠. 그런데 문제는 수요자가 많이 부담하느냐, 공급자가 많이 부담하느냐, 이것은 이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죠. 수요 곡선이 완만한 탄력적으로 이렇게 가면요, 수요자가 적게 부담해. 반대로 공급 곡선이 완만해지면 공급자가 적게 부담해. 그래서 여러분 암기하는 게 있어요. 탄력적,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요거는 꼭 기억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그림을 안 그려도 되죠. 그런데 작년에도 나왔는데 요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하냐, 작년에도 출제했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 또 이 부분을 출제를 또 했습니다. 이걸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면요, 소비자 부담, 생산자, 공급자 부담, 요 두 개를 합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이야. 세금 부과하면 이건 정부가 조세로 가져가니까 관계인데, 이 파란 부분은요, 사회에서 없어져요. 그래서 세금 부과하면 이 파란 부분만큼 사회적으로 후생, 여러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세금 부과를 하면은 경제적, 여러분, 경제적,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왜 세금 부과하면은 웬만하면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 인상. 우리나라는 세금 인상하는데 1% 올리는 것도요, 올리면 올리지.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해. 외국인 날랍니다. 데모합니다. 데모해. 캐나다 이런 국가는 1% 민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관대한 국가가 없습니다. 조세. 그러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막 올려고 해요. 세금 만들고. 예?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걸 출제를 할 텐데, 세금 용어 알아야 돼요. 귀착 정가부터 누가 부담하느냐, 요걸 잘 알아두시고. 자, 작년에 출제된 양도소득세 한번 봅니다. 작년에 출제 또 했었죠. 한 4번 나온 것 같아요.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했어요. 그랬더니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처분하면요,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주택을 매각, 처분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보유를 하고자 해요. 그러다 보니까 팔려고 주택이 줄어들거든요. 주택 공급이 시장에 줄어들면서 오히려 주택 가격이 올라요.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작년에 또 출제했고, 헨리 조지 얘기가 또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 헨리 조지 사상이죠. 2가지가 나오죠. 자, 정부에서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에 대해서 100% 징세, 세금으로 징수를 한다면은 이 토지세 수입만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에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 토지에 대한 뭐를 주자? 단일세.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하자. 단일세를 주장을 했고, 또 하나는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이다. 공급이 고정이 되었어요. 자, 이때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면요. 보유세를 부과하면 공급량 자체는 고정돼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러분 요 왼쪽 그림 보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반적으로 감소하는데 토지 공급량이 세금을 부과도 변화가 없어요. 토지 공급량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런 세금을 효율적 세금이라고 하고 토지세의 중립성이 나타났다고 해요. 토지세의 중립성. 자, 헨리 조지 사상이 나와 있고 거기에 또 토지 보유세가 나오죠. 이것도 한 2번 정답 물었네요.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중요한 게 그 밑줄가 있죠.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2번 여기 이렇게 나왔죠.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 부과 이렇게 2번 출제했습니다. 자, 6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면은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맞고,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부과되면은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얘기거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면 자,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 곡선이 세금액만큼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임대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요거는 누가 부담? 수요자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누구는 적게 부담? 공급자는 적게 부담이죠.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공급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뭐다? 유리하다. 아까 탄유. 공급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합니다. 3번 정답. 아니죠. 맞죠? 아, 맞네. 더 많은 세금. 자, 4번이 정답이네.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자, 밑줄 그릴까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 부과. 여기 틀렸죠?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해야 됩니다. 4번 정답. 자, 토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 자, 여러분 완전 비탄력적은 요거죠. 완전 비탄력적은 수직선 상황에서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공급량 자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토지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자, 70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내용을 찾는 거죠.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세금으로 징수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했다. 이것을 우리는 토지 단일세 주장입니다. 토지에 보유세를 감면하면은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택을 사야겠죠? 자가 소유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조세 부과는 수요자,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높은 쪽, 높은의 동그라미. 높은 하면 뭐죠? 탄력적이야. 탄력적에서 세금을 많이 부담, 적게 부담. 예, 적게 부담. 그래서 더 많이 하니까 틀린 질문. 3번 정답. 자, 그리고 4번, 5번 볼까요? 보유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거래세는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자, 그런데 거기에 4번에 공공주택이 공급되면 어떻게 돼요? 자, 정부가 임대료가 훨씬 싼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요. 요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임대료가 싼 공공주택으로 이사를 가. 이사를 가면은 수요가 뭘로 간다? 탄력화. 이사를 가면 탄력화가 돼서요. 임대료 상승폭이 작아요. 빨간 것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탄력화가 돼서 작아져요. 예,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인에게 조세가 전가되는 거 빨간 것만큼 올라가지 못하니까 전가되는 부분이 완화가 됩니다. 적게 부담하니까 완화가 된다.
완화가 포인트. 조세정책 한 문제 출제를 합니다. 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는데 공급 곡선이 기울기가 급하면 뭐죠?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뭐죠? 탄력적이에요. 자, 세금을 부과하면은 자, 세금을 우리가 부과를 했어요. 자, 동일한 이렇게 세금을 부과를 했을 때 요게 경제적 순손실, 요거 경제적 순손실이에요. 자, 탄력성, 수요 곡선이 변하지 할 때 공급의 탄력성이 과 관련해서 경제적 순손실을 비교하면은 탄력성이 클수록 하면 뭐야? 탄력성이 클수록 탄력적이에요. 요 면적이요. 요 면적보다 커요. 그리고 탄력성이 작을수록 비탄력적 순손실은 작아요. 그래서 탄력성과 경제적 순손실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 오케이? 탄력성이 크면 순손실도 크고, 작으면 이것도 작다.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 작년에 출제되니까 틀리신 분 많대요. 저게. 그림 되는데 경제적 순손실 자체를 모르니까 잘 틀려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 낼 때 작년에 요거 냈죠. 수직선은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 제로. 제로일 경우를 출제죠. 자, 한번 예외적인 경우, 여러분 수평선 수직선이 나오면은 예외가 됩니다. 그때는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만 세금 부담한다라는 거. 작년에 예외에서 정답을 또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책 문제인데, 여러분 원래 정책 4문제 정도 출제가 예상이 되는데,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 정부 시장 개입 방법, 정책 수단이죠. 그리고 임대주택 정책, 조세 정책 4가지는 좀 확인 좀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올해 지렛대 효과가 좀 중요한데, 여기에 여러분 시험 문제, 계산 문제 출제할 수도 있고 이론 출제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 계산 문제는 지분 수익률 구하는 거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여튼 중요합니다. 지렛대 효과는. 그래서 잠시 쉬고 이제 나머지 2개의 챕터 우리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